안녕하세요. 부동산 백과사전입니다. 오늘은 세종시의 내부 도시철도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추진 배경과 필요성, 개요, 예상되는 노선, 리스크와 추진 가능성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종시는 계획도시입니다.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를 표방하며 서울과 수도권의 과밀을 분산시키기 위해 시작된 이 도시는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 다양한 국책시설이 이전하면서 명실상부한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종시에도 하나의 명백한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교통입니다. 세종시는 특이하게도 금강을 중심으로 도시가 남북으로 길게 갈라져 있고 이를 연결하는 도심 내부 철도나 지하철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심부는 1생활권부터 6생활권까지 번호로 구분된 신도시 구역이고 바깥에는 조치원읍이나 연서면, 전이전동 등 읍면지역이 포진해 있죠. 물론 세종시는 이러한 교통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BRT, 즉 간선급행 버스 체계를 일찌감치 도입했습니다. 정부 청사와 고속시외 버스터미널을 잇는 BRT 노선은 사실상 도로 위 지하철 역할을 한다는 의도로 설계되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난 현실은 다릅니다. 버스는 결국 신호에 영향을 받고 도로 상황에 좌우됩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정체에 갇히기 일쑤고 정류장 접근성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도시가 자립하려면 철도 기반 대중교통망이 꼭 필요하다는 인식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세종도시철도 1호선입니다. 그렇다면 이 노선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왜 과거에는 추진되지 못했고 지금은 다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철도가 개통된다면 세종시의 부동산 시장과 생활권 가치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세종도시철도 1호선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세종도시철도 1호선은 간단히 말해 세종시 내부를 순환하거나 연결하는 경전철 노선입니다. 기본 개념은 BRT 노선을 지하화 또는 고가화하는 것입니다. 즉, 기존의 버스 전용 차선으로만 오가던 도시 중심부 간선을 철도화시켜 속도, 정시성,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자는 계획입니다. 이 노선은 정부 세종청사와 세종터미널을 중심축으로 세종 신도시의 주요 생활권을 관통하며 방사형과 나선형으로 연결되는 형태입니다. 길이는 약 22km에서 25km 정도, 정거장은 12개 내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정부 승인이 완료된 단계는 아니지만 세종시 내부에서는 이를 장기 철도 계획으로 놓고 계속해서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2024년 이후부터는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과 연계해 이 노선을 BC 기준 확보 및 예타 신청 단계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둘째, 과거 추진 이력과 왜 중단됐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세종도시철도 1호선은 전혀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2013년에서 2015년경 세종시청과 국토부는 이 도시의 장기적 교통 자립도 확보를 위해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수요 부족이었죠. 도시 인구가 20만 명대 정도 수준이었고 자족 기능이 갖춰지기 전이기 때문에 지하철은 너무 과도한 투자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비용 문제입니다. 세종시의 지형상 많은 구간을 지하화해야 하며 터널과 정거장 공사 비용이 막대합니다. 예상 건설비는 약 1조 5천억 원 이상으로 시 자체 재정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BRT 체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했고 이후에도 도시철도 1호선은 사실상 유보된 상태였던 겁니다. 셋째, 그런데 왜 지금 다시 거론되는 걸까요?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세종시는 4월 말 기준 인구 39만 8,404명으로 현재 40만 명을 돌파하고 있으며 행정기관 이전은 물론 대학, 병원, 산업단지, 첨단 연구시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통에 대한 시민 불만이 커지고 있고 도시 전역의 생활권 간 연결성과 균형 문제가 본격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1생활권에서 6생활권 사이의 동서와 남북 간 이동은 차량 없이는 굉장히 불편한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도담동에서 반곡동으로 가려면 정부 청사를 거쳐 환승하거나 자차가 필수인 구조입니다.
여기에 더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본격화되고 도시 기능이 확대되면서 내부 철도망의 필요성이 명확해졌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대전 도시철도 연장만으로는 세종시 교통의 뼈대를 만들기 어렵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세종시가 자체 철도망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넷째, 그렇다면 세종도시철도 1호선은 어디를 지나게 될까요? 현재까지 세종도시철도 1호선은 공식적으로 노선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국토교통부 및 세종시의 장기 계획과 전문가 분석, 시민 의견을 종합했을 때 가장 유력하고 빈번하게 언급되는 노선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대전도시철도 연장과 더불어 정부 세종청사와 세종터미널을 중심축으로 고운 아름 도담 증촌 등 수요가 많은 1생활권을 경유하고 남하에서 3생활권을 지나 4생활권 반곡동, 5생활권과 6생활권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선 설정 시 고려되는 핵심적인 요소는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연장과 자연스러운 접속성을 고려하고 기존 BRT 노선과 중복되지 않게 최적화한 경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생활권별 중심지와 학교, 복지, 상업시설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세종과 청주, 세종과 오송의 연결, 세종 IC와 북세종 IC, 천마을 IC 등과 연계 가능성도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 노선의 핵심적인 역사는 세종 중심 허브인 정부 세종청사역과 민간 상업 중심인 세종터미널역입니다. 특히 세종터미널 일대는 복합환승센터, 백화점, 상업지구가 예정돼 있어 철도 정차 시 중심 상권이 부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섯째, 생활권 간 교통 불균형과 도시철도의 역할입니다. 세종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생활권 단위로 도시가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1생활권부터 6생활권까지 각각의 구역은 자체적인 주거, 학교, 공공시설, 상업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활권들이 상호간 이동성 면에서는 매우 취약합니다. 예를 들어 1생활권 도담동에서 4생활권인 반곡동까지 가려면 버스를 타고 한 번, 두 번 갈아타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동서 방향의 연결이 특히 단절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권이 파편화되고 학군 선택이 제약되고 직장과 주거 간 연계가 약해집니다. 결국 시민들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차를 소유하게 되고 도시는 자족성 대신 차량 중심 도시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바로 도시 내부 순환형 철도, 즉 세종도시철도 1호선입니다. 만약 이 노선이 완성된다면 1생활권에서 6생활권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정부 세종청사를 중심으로 방사형 이동이 가능해지며 세종시의 중심축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섯째, 기존 BRT 체계와 도시철도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세종엔 이미 BRT가 있는데 왜 지하철까지 필요하지? 맞습니다. 세종시는 BRT, 즉 간선급 행버스를 도시철도의 대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류장 간격이 넓고 중앙차로를 이용하며 전용 차선까지 확보된 구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버스는 신호와 교통 흐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시성이 부족하고 속도 제한으로 철도보다 평균 속도가 낮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BRT도 만석이고 정체가 발생합니다. 또한 승강장이 지상에 있어 접근이 불편한 구간이 많습니다. 이에 반해 도시철도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역에 정확히 도착하며 지하 또는 고가로 운영돼 교통 흐름과 무관하고 도시 계획과 연계해 역세권 중심지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즉, 세종시가 진정한 자족형 도시로 나아가려면 BRT만으로는 부족하며 철도 기반의 대중교통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추진상의 리스크와 넘어야 할 벽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세종도시철도 1호선이 당장 추진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넘어야 할 현실적 벽들이 꽤 큽니다. 첫째, 경제성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핵심은 BC, 즉 비용 대비 편익입니다. 세종은 아직까지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이 많고 승객 수요 예측이 낮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올 경우 사업 추진 자체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재정 부담입니다. 총 사업비가 1조 5천억 원에서 2조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이 중 일부는 정부가 부담하겠지만 시 자체 재정에서 30%에서 40% 이상을 감당해야 한다면 다른 도시 인프라 예산을 줄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셋째, 노선에 대한 갈등입니다. 생활권별 이해관계가 복잡하죠. 왜 우리 동네는 빠지냐라는 갈등, 지하냐, 고가냐를 두고 벌어지는 경관안전 논란도 존재합니다. 넷째, 건설기관의 지연과 무산에 대한 불신 문제입니다. 지금 시작하더라도 계획, 예타,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착공, 개통까지 최소 10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기대감이 지속적인 정책 드라이브로 연결되지 않으면 또다시 유야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덟 번째, 정책 연계와 추진 가능성 확대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도시철도 1호선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건 여러 가지 호재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등 세종의 행정수도 완성이 국가적 과제로 설정되면서 중앙 정치권에서도 세종시 내부 교통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서울 세종고속도로, GTX-C 논해, 세종 청주 고속도로 등 세종을 중심으로 한 거시적 교통망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이에 발맞춘 도시 내부 연결망도 당연히 필요하다는 논리가 형성되고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세종시 인구 및 자족성 확대입니다. 40만 명을 넘어 50만 명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인 세종시, 교통망 확보 없이 도시 확장만 진행될 경우 정주 환경에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세종도시철도 1호선은 정책, 경제, 정치적 타이밍이 맞아떨어지는 순간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노선입니다. 결론적으로 세종도시철도 1호선은 단순한 교통수단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세종시가 행정도시에서 진짜 행정수도로 거듭나는 길목이고 그리고 차량 없이도 생활권을 넘나들 수 있는 도시 생활의 기본권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예산, 경제성, 정책 추진력 등 여러 관문이 남아있죠. 그러나 행정수도 완성과 국회 세종이사당, 각종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시작한 지금 세종도시철도 1호선의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세종도시철도 1호선은 지금은 계획 속에 머물러 있지만 세종이 더 이상 행정만 있는 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진짜 행정수도가 되기 위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부동산 백과사전입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지속적인 정보 교류를 위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좋습니다. 더 깊고 정확한 부동산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